술이나 한 잔 자시고 오늘 코가 삐뚤어져라 마시자고. 자네 아직 장가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내 혼자 독수공방하게 둬서야 되겠는가? 가볍게 마신 술 한 잔에 운명이 180도 바뀌었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야담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이 아니었더라면 김진우의 인생은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술 한 잔에 무너진 건 단지 정신이 아니라 운명이었지요. 혼례를 치른 지 사흘째, 아내 이오키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붉은 연지를 바른 입술마저 무감하게 다물어져 있었고 침묵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혼례는 두 집안의 약속일 뿐이었으므려. 낭군, 친구들이 그립거든 다녀오시지요. 오키의 무심한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어요. 방문을 나서며 오키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등불 앞에 홀로 앉아 술을 놓는 그 모습이 너무도 낯설었지요. 종로 주막에서 진우는 신민철과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민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자네 신혼인데 어찌 나왔나? 동네에선 자네와 오키 처자의 혼례가 어울린다고들 하더만. 좋은 인연이지. 무거운 마음을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민철은 의미심장한 한숨을 내쉬었어요. 요즘 장안에 부잣집 혼례가 많다더군. 연 노대감댁 따님의 혼례가 오늘이라지. 민철이 진우의 잔에 술을 가득 부었지요. 순간 누군가 진우의 소매를 스쳤고 묵직한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옷자락에서 은화봉투를 발견했어요. 놀라 주위를 살폈으나 수상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정신이 흐려졌지요. 민철과 헤어진 후 진우는 종로 거리를 헤매다 어느 저택문간에 들어섰습니다. 취기에 휘청이는 몸을 가누며 그는 자신이 집에 돌아왔다고 생각했어요. 달빛 아래 저택은 진우의 눈에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그를 보고 반겼지요. 신랑 나리께서 오셨습니다. 누군가 그를 방으로 안내했어요. 어둑한 방 안에는 신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붉은 비단폭으로 얼굴이 가려져 있어 진우는 오키라 생각했지요. 촛불 아래 신부의 가녀린 실루엣이 떨리고 있었어요. 취기에 흐린 진우의 눈에도 비단 너머로 신부의 아름다움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그 손길은 진우가 기억하는 것보다 따스했어요. 오늘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소. 진우의 목소리에 신부가 미세하게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도 취해 있는 듯 했지요. 방 안에 맴돌던 술 향기가 진우의 감각을 더욱 무디게 했어요. 그는 신부의 얼굴을 가린 비단을 조심스레 걷어 올렸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아름다웠지요. 생소하게 느껴졌지만 취기에 흐려진 시야로는 분간할 수 없었어요. 신부의 눈에는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어딘가 묘한 호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낭군. 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하지만 진우는 귓가에 맴도는 그 음색의 차이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오히려 평소와 다른 목소리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알지 못한 채 하나가 되었지요. 진우의 손길이 신부의 몸을 감쌌고 그녀의 조심스러운 손길이 그의 등을 더듬었어요. 서로의 온기에 취한 두 사람의 숨결이 밤 공기에 녹아들었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향기에 취했지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올랐어요. 그녀의 살결은 봄날의 꽃잎처럼 부드러웠고 그의 온화한 성품 뒤에 숨은 크고 단단한 몸에 그녀는 작게 탄성을 흘렸습니다. 달이 기울고 새벽이 찾아올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의 몸과 마음을 나누었지요. 취기와 어둠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알지 못했어요. 단지 그 순간의 열정과 따스함에 취해 있었을 뿐입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어요. 진우가 누워있는 곳은 자신의 방이 아니었습니다. 비단 이불과 낯선 향기가 감도는 방 안에 햇살이 가득했지요.
옆에 누워있는 여인의 얼굴을 보고 진우는 경악했어요. 그녀는 오키가 아니었습니다. 여인도 눈을 뜨며 진우를 보자마자 놀라 비명을 질렀지요. 누구십니까? 진우도 벽에 등을 기댔어요. 여인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밖에서 발소리가 급하게 들려왔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십니까? 방문이 열리며 나이 든 여종이 들어왔지요. 여종도 진우를 보고 경악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신랑 나리께서 어찌? 진우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가 누구의 신방에 들어와 있었단 말인가요? 방 안에 흩어진 옷가지들이 지난밤의 열정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지요. 밖에서 노인의 녹이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연지야, 무슨 일이냐?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노대감이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지요. 여기가 연 노대감 댁이고 어제가 그들의 혼례일이었으며 그가 신방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지난밤 그가 사랑을 나눈 상대는 오키가 아닌 연지였으므려. 민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연 노대감 댁 따님의 혼례가 오늘이라지. 이제 진우에게는 운명이 선사한 최악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단지 한 잔의 술로 시작되었으므려. 이런 무례한 일이. 내 놈은 누구냐? 노대감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진우에게 쏠렸지요. 그의 몸은 땀으로 축축했어요. 소인은 김진우라 하옵니다. 어제 종로에서 술에 취했는데 어찌 이곳에 들어왔는지. 황당한 소리. 어찌 알지도 못하는 사내가 내 딸의 신방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이냐. 여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님, 어젯밤 사경 무렵에 신랑 나리께서 취하신 채로 들어오셨다고요. 어느 신랑이란 말이냐? 문도연은 본가에서 숙부와 함께 있었다. 여종들이 서로 눈치를 살폈어요. 누군가 진우의 소매자락에서 은화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대감님, 이것이. 봉투 위에는 문도연이라는 글자가 씌어 있었지요. 노대감의 얼굴이 붉게 변했어요. 이놈이. 신랑이 보낸 자리 비움이었단 말이냐. 진우는 모든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그를 이용한 것이었지요. 대감님, 그렇지 않습니다. 소인은 단지. 노대감은 하인들에게 명령했어요. 당장 문 상공댁에 사람을 보내라. 연지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지요. 아버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사람이 진짜로 모르고 들어왔다면 어찌 문공자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지니고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냐? 혼례 전날 제가 들은 바로는 문도연 공자가 이미 첩을 두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문공자가 혼례를 피하고자 이런 일을 꾸민 것이 아닐까요? 노대감이 벌컥 화를 냈지만 연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버님, 문공자 댁에 사람을 보내 그가 어젯밤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노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우는 이 모든 일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문도연의 본가에서 답이 왔지요. 문도연은 정말로 어젯밤 내내 본가에서 숙부와 함께 있었다고 했어요. 혼란이 깊어지는 가운데 연지의 외숙모 홍씨가 도착했습니다. 연지야, 이제 어찌할 생각이냐? 연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외숙모, 이 일은 어쩌면 하늘의 뜻일지도 모릅니다. 무슨 허튼 소리냐? 내 혼례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아버님, 저는 문도연 공자와의 혼인을 원치 않았습니다. 어젯밤. 사실 저는 약을 준비했었습니다. 약이라니. 저는 죽으려 했습니다, 아버님. 노대감이 비틀거렸어요. 홍씨가 그를 부축했지요. 저는 문도연 공자가 이미 첩을 두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집안의 재산만을 바라고 혼례를 서두른다는 것도요. 연지는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하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우는 놀라움에 말문이 막혔지요.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문도현과 그의 아버지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저들을 만나지 마십시오, 아버님.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노대감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정말 그리 생각하느냐? 연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진우에게 시선을 돌렸지요.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희미한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김진우 씨,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명의 갈림길에서 진우는 그의 앞에 놓인 선택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도연 일행의 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진우에게 쏠렸지요. 그의 심장이 미친 듯 뛰었어요. 김서방, 대답해보게. 노대감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연지의 눈빛은 간절했지요. 그녀의 눈물이 진우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소희는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문상공이 들어섰습니다. 연대감, 이게 무슨 일이오? 내 아들이 밤새 신부 집에 오지 않았다고. 그 뒤로 문도연이 서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당혹감보다 안도가 어려 있었지요. 노대감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상공,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소. 어젯밤 나의 딸 연지가 이미 다른 이와 인연을 맺었다오. 문상공의 얼굴이 붉게 변했지요. 그의 눈이 진우에게 고정되었어요. 이놈이 누구요? 연지가 단호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문상공이 불같이 화를 냈지요. 기가 막힌 일이로다. 양가의 허락도 없이, 그것도 혼례 당일에 이런 무례한. 문도연이 아버지의 소매를 잡았어요. 아버님, 그만하시지요. 제가 이미 마음둔 이가 있었음을 아버님도 아셨을 텐데요. 문상공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연지의 말이 사실임을 모두가 깨달았지요. 문도연은 이미 첩을 두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문상공, 우리 두 집안의 혼사는 여기서 끝내는 것이 좋겠소. 지참금과 혼례를 위해 들인 비용은 모두 돌려드리겠소. 문상공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도연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방 안의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진우는 그제서야 자신의 상황을 완전히 깨달았어요. 소희는 이미 혼례를 올린 몸입니다. 노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연지의 눈에서는 실망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럼 그대는 우리를 속인 것이오? 아닙니다. 소희는 단지 술에 취해 잘못 들어왔을 뿐이며 그 은화봉투도 어찌 소인의 옷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홍 씨가 조용히 말했지요. 연지야, 이 모든 일은 너무 급하게 진행되었다. 우선 쉬거라. 김서방도 잠시 기다려주시오. 진우를 향해 연지가 마지막 시선을 던졌어요. 그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희망이 담겨 있었지요. 사랑채에 남겨진 진우는 복잡한 마음을 추스르려 애썼습니다. 오키와의 혼인은 불행했지만 이런 식으로 새 인연을 시작할 수는 없었지요. 홍 씨가 진우를 정자로 안내했어요. 연지가 소박한 옷차림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김서방,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소인의 불찰로 시작되었으니. 연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운명인지도 모릅니다. 연지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저는 문도현과의 혼인을 피하기 위해 죽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고 당신의 눈빛에서 저는 진심을 보았어요. 소희는 당신의 사정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진우는 잠시 침묵했지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느꼈어요.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연지의 용기와 결단력은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소희는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연지의 눈에 미소가 어렸지요. 그럼
서찰 바위를 아시나요? 장안 북쪽 백송 아래 있는.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편지를 남기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보름날에 두 사람의 운명이 새롭게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진우는 연 노대감의 집을 떠났지요. 이제 오키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마음은 더욱 그러했지요. 문 앞에 이르자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오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지요.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고 방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오키의 물건들이 사라져 있었어요. 침상 위에는 편지 한 장만이 놓여 있었지요. 진우 씨께 이미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어제 밤부터 돌아오지 않으셔서 걱정했는데 아침에 종로에서 들려온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부디 평안하시길. 오키 올림. 편지를 읽고 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진우의 부재가 이미 소문이 되어 퍼진 것이었습니다. 오키와의 혼인이 불행했다 해도 이렇게 끝나는 것은 원치 않았지요. 그녀가 떠난 빈 방에 홀로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부터 진우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낮에는 서책을 읽으며 과거를 준비했고 밤에는 서찰 바위 아래 연지의 편지를 찾아 읽었습니다. 첫 보름날 바위 틈새에 놓인 작은 편지를 발견했을 때의 떨림은 지금도 잊을 수 없지요. 진우 씨, 저는 지금 외숙모 댁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버님께 제가 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저는 아영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연지 올림. 그 편지를 읽은 후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연지에게 당당히 돌아가리라고 말이죠. 그리고 두 사람의 편지 교환은 계속되었어요. 진우는 삶에 대한 고민을, 연지는 새 이름으로 살아가는 일상을 적었답니다. 그들은 글자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읽었어요. 세 번째 보름날, 진우는 연지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써내려갔습니다. 연지에게 나는 당신을 위해 과거에 급제하겠습니다. 이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기다려주십시오. 다음 보름에 받은 그녀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깊은 결의가 담겨 있었지요. 그날 밤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그리고 우리의 만남을 기다리겠습니다. 서찰 바위를 찾던 어느 밤, 진우는 예상치 못한 만남을 겪었습니다. 달빛 아래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지요. 움츠러들었던 진우의 가슴이 크게 뛰었어요. 그 그림자는 바로 연지였습니다. 진우 씨. 연지의 속삭임이 밤 공기를 타고 흘러왔어요.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신선하게 빛났습니다. 흑요석처럼 빛나는 눈동자에 진우의 모습이 담겼지요.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손을 맞잡았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진우의 말에 연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지요.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앉아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지는 외숙모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진우는 과거 공부에 몰두하는 나나를 전했지요.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고 두 영혼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헤어질 시간, 연지는 조심스레 진우의 품에 안겼어요. 그 포옹이 전하는 위로와 열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향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결코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했지요. 다음 보름에 또 여기서 만날 수 있을까요? 연지의 물음에 진우는 미소로 답했어요. 그들의 비밀 만남은 계속되었고 각자의 세계에서 살아가며 서찰 바위는 그들의 사랑을 지켜주는 증인이 되었답니다. 과거 시험 전날 밤, 진우는 마지막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떨리는 먹물이 종이에 스며들었지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당신을 위한 이 여정,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시험날 아침, 진우는 소중히 간직해온 붓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집을 나서려는 순간 붓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을 뒤지고 또 뒤져보았지만 흔적조차 없었지요. 시간은 자꾸 흘러갔고 진우의 마음은 초조해졌어요. 이럴 수가. 어젯밤에 분명히 여기 두었는데. 마지막 희망으로 대문을 나서는데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진우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지요. 젊은이, 과거 길에 오르는 것 같구먼. 그런데 왜 그리 낯빛이 어두운가? 진우가 사정을 설명하자 노인은 품속에서 낡은 붓 하나를 꺼냈어요. 이 붓으로 내가 50년 전 장원급제했다네. 오늘은 자네가 쓰게. 진우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붓을 받았습니다. 왠지 모를 인연의 끈이 느껴졌지요. 시험장으로 달려가는 진우의 발걸음은 어느새 가벼워졌어요. 과거장에서 진우는 그 낡은 붓으로 평생 준비해온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손끝에서 붓이 춤추듯 움직였고 글자마다 진우의 혼이 담겼어요. 마지막 획을 그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연지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며칠 후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명단을 찾았어요. 그의 이름 김진우가 당당히 적혀 있었습니다. 급제의 기쁨보다 먼저 연지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지요. 그날 밤 진우는 서찰 바위를 찾아 편지를 남겼어요. 연지에게 합격했습니다. 이제 당신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급제 후 관례대로 임금을 아련하는 자리에서 진우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쓴 글이 예상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아 바로 한성 부윤의 막료로 발탁된 것이었지요. 새 관복을 입고 첫 출근을 하던 날 복도에서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어요. 그날 붓을 건네준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노인은 현직 판서였지요. 우연이 아니라네, 젊은이. 내 붓이 자네의 재능을 알아보았을 뿐이야.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자네가 남긴 서찰의 글씨체가 내 옛벗 연대감의 딸과 닮았더군.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노인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판단할 수 없었지요. 두려워 말게. 나는 인연을 믿는 사람일세. 자네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오게. 그날 저녁 진우는 연지가 남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 안에는 비단 조각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주신 가보입니다. 이것으로 저를 아버님께 증명할 수 있어요. 때가 왔습니다, 진우 씨. 진우는 비단 조각을 들고 연 노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노대감은 처음에 진우를 알아보지 못했지요. 하지만 비단 조각을 보자 노대감의 손이 떨렸어요. 이것은 연지에 살아있단 말이냐? 노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진우의 손을 꼭 잡았지요. 내 딸을 데려오게.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 진우와 연지는 조용히 혼례를 재거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올바른 순서와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었지요. 노대감은 기적처럼 돌아온 딸을 위해 작은 한옥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곳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밤 연지는 수줍은 미소로 진우를 맞이했지요. 촛불 아래 그녀의 얼굴은 더욱 아름다웠어요. 진우는 조심스레 연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두 마음도 더 가까워졌지요. 이제 정말 우리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연지의 말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월령이 가득한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결합은 더욱 깊고 의미 있었지요. 연지의 살결은 봄날의 꽃잎처럼 부드러웠고 진우의 마음은 그녀에게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운명이었나 봐요. 연지의 속삭임이 진우의 가슴을 적셨지요. 얼마 후 노대감은 진우를 불러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사위니
해남에 있는 내 농토를 내게 맡기고 싶구나. 해남의 땅은 노대감이 젊은 시절 일구어 놓은 곳으로 비옥하기로 소문난 곳이었지요. 진우는 감사히 받았고 부부는 해남으로 내려가 새로운 터전을 마련했어요. 그곳에서 진우는 뜻밖의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포목 사업에 눈을 뜬 것이었지요. 전국의 비단을 모아 품질을 살피고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했습니다. 연지는 그런 진우의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어요. 3년이 지났을 때 진우의 포목상은 이미 조정에 납품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그의 이름이 알려졌고 김포목상이라고 하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지요. 어느 날 진우가 장터에서 의외의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문도연이었어요. 문도연은 초라한 차림으로 물건을 살피고 있었지요.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문공자 아니. 문영감님. 문도연은 놀란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 잠시 분노가 스쳤지만 이내 체념의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서방. 아니, 이제는 김포목상이라 불러야겠군.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옛날의 원망과 미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남자들만의 묵직한 이해가 그 사이를 메웠습니다. 차 한잔 하시지요. 진우의 제안에 문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막에서 둘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문도연은 집안이 몰락하면서 혼자 남겨졌다고 했지요. 진우는 그에게 포목상의 일자리를 제안했어요. 왜 나를 돕지? 우리는 원수가 아닌가? 운명이 우리를 엮었을 뿐 서로에게 원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도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진우의 제안을 받아들였지요. 그렇게 과거의 숙적은 동료가 되었습니다. 진우의 관용은 더 큰 번영으로 이어졌어요. 해남의 농토가 푸르게 물들어가던 5월 연지는 진우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지요. 진우는 기쁨에 겨워 연지를 살포시 안았어요. 우리 아이가. 정말 우리 아이가 생겼단 말입니까? 연지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자신의 배를 감쌌지요. 진우는 조심스레 무릎을 꿇고 연지의 배에 귀를 가져다 댔어요. 아직 들리지 않아요. 연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들립니다. 우리 아이의 마음이 들려요. 두 사람은 깊은 행복에 젖어 밤하늘의 별을 함께 바라보았지요. 인생의 굽이굽이 산길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평화였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홍 씨가 해남을 찾아왔어요. 홍 씨는 연지의 건강을 살피며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너희를 보니 내 젊은 시절이 생각나는구나. 홍 씨는 어느 저녁 모닥불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그녀도 젊은 시절 한 남자를 사랑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인연을 이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때 나도 너희처럼 용기를 냈더라면. 홍 씨의 눈에 맺힌 후회의 물방울을 보며 진우와 연지는 서로의 손을 더 단단히 마주 잡았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연지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지요. 아이의 이름은 하성률로 지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라는 뜻이었어요. 성유리의 첫 울음소리는 진우의 가슴을 환희로 채웠지요. 아이를 안고 있는 연지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어요.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밤, 진우는 아내와 아이를 품에 안고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날, 정말 운명이었을까요? 연지가 물었지요. 운명이 아니라면 어찌 그런 기막힌 우연이 있었겠소? 두 사람은 조용히 웃으며 첫 만남을 회상했어요. 무표정한 오키, 취해 잠든 계단, 낯선 신방.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아득한 옛 이야기가 되었지요. 성유리가 5돌을 맞을 무렵 진우의 포목상은 전국을 아우르는 큰 상단이 되었습니다. 한양에도 큰 저택을 마련했고 때로는 가족이 함께 상경하기도 했어요. 어느 봄날 성유리가 서찰 바위 아래에서 편지 한 장을 주워왔습니다. 아버님, 바위 밑에 이상한 종이가 있었어요.
그것은 진우와 연지가 주고받던 편지였지요. 시간이 흘러 희미해진 먹물이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연지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지나온 세월의 깊이와 감사가 담겨 있었지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고 성유리는 쑥쑥 자라났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진우와 연지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어요. 서찰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의 인연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유리는 어느덧 15살의 총명한 소년이 되었지요. 진우의 사업은 나날이 번창했고 연지는 현명한 아내이자 자애로운 어머니로 가문을 이끌었어요. 가을 햇살이 마당을 비추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문도연이었어요. 그는 진우의 포목상에서 일한 지 오래되었지만 집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지요. 오랜만입니다, 주인장님. 문도연은 공손히 인사했어요. 진우는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연지도 먼 친척을 대하듯 예의를 갖추었지요. 과거의 앙금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문도연은 자리에 앉아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멀리 떠나려 합니다. 남쪽 섬으로요. 진우는 놀랐지만 그의 뜻을 존중했어요. 두 사람은 마당의 툇마루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사내들의 묵직한 침묵이 흘렀지요. 나는 홀레 음식만 먹고 끝났수만 그래도 여한은 없소. 문도연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도연의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했지요. 두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다른 길을 걸어왔는지, 그럼에도 이렇게 한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그림자 위에 서 있었던 것일 뿐이요. 진우가 천천히 말했어요. 문도연의 눈에 잠시 깊은 감정이 스쳤지만 이내 평온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내 진우에게 건넸지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인연이었소. 문도연이 떠난 후 진우는 그 편지를 펼쳐보았어요. 그 속에는 한 편의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생의 무상함과 깨달음을 노래한 아름다운 시였지요. 그날 밤 진우는 연지에게 문도연의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연지가 물었습니다. 어쩌면 운명의 매개자였는지도 모르겠소. 그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테니. 진우와 연지는 창밖의 보름달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어요. 인생의 이상한 우연과 필연에 대해 생각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듬해 봄 성유리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지요. 진우는 아들에게 그 낡은 붓을 물려주었습니다. 이 붓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단다. 성유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붓을 살폈어요. 진우는 그에게 인연과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잔의 술로 시작된, 그러나 결코 우연이라 부르기엔 너무나 정교했던 그 모든 일들을요. 시간은 흘러갔지만 서찰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진우와 연지는 가끔 그곳을 찾아 옛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한때는 그들의 비밀 편지를 품어주던 바위가 이제는 그들의 사랑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었지요. 그들의 이야기는 장안에 전해져 하나의 야담이 되었습니다. 술 한 잔에 얽힌 운명이라는 이름으로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인생의 우연과 필연, 그리고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지요. 진정한 사랑과 용기, 그리고 인내가 어떻게 운명을 바꾸는지 보여주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김진우와 연지의 삶이었습니다.